치액 절제 수술 동의서 내용 설명. 본 동영상은 환자가 받을 수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함으로써 추후 동의서를 작성할 때 환자 보호자의 이해도와 의료진의 설명 효율을 높여주는 애니메이션 지원 동의서 작성을 위해 제공됩니다.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드리는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시청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서 작성 시 담당 의사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액이란 항문질환을 뜻하는 치자와 덩어리라는 뜻의 핵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로써 항문의 피부와 점막 밑에 혈관이 늘어나서 생긴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치액은 항문의 안쪽으로 1.5cm에 위치한 치상선을 기준으로 치상선 위쪽에 점막 조직에 발생한 내치액과 치상선 아래쪽에 피부에 발생한 외치액으로 구분됩니다. 내치액의 주요 증상은 늘어난 점막과 혈관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환과 손상된 치액 조직에서 발생하는 출혈이며, 외치액의 주요 증상은 늘어난 피부가 항문 밖에서 만져지는 최피와 혈전이 생기면서 외치액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액 환자들은 내치액과 외치액이 복합된 혼합치액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치액의 증상 중 출혈과 부종,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증상치료법으로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변비약과 혈액순환 개선제 등 내복약, 소염 진통과 항균 작용을 하는 좌약, 부종과 혈전을 가라앉히기 위한 온수 좌욕 또는 출혈을 멈추기 위한 냉수 좌욕 등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경화제를 주사하여 치액 조직을 경화시키는 시술이나 늘어난 혈관을 고무밴드로 묶어주는 고무밴드 결찰술 등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일시적으로 증상만 호전시키거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치액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치액 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액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늘어난 혈관과 피부, 점막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을 치액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치상선 아래쪽 피부 조직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에 치액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마취가 필요합니다. 척추마취를 통해 항문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을 마취시킨 후에는 수술대에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견인기를 사용하여 항문을 확장시킨 다음 치액의 위치와 범위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수술 범위가 결정되면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고 절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생리식염수를 치액 주위에 주사하여 조직을 부풀린 다음 치액 조직을 절제해 나가는데, 출혈이 있는 부위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여 지혈하기도 합니다. 절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봉합사를 이용하여 혈관의 뿌리 부분을 묶어준 다음 치액을 제거하는데, 치액 절제 후에는 절제된 점막을 그대로 열어두어 자연적으로 아물게 하는 방법과 봉합사를 이용하여 절제된 점막의 일부 또는 전체를 봉합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치액 환자의 대부분은 항문 주위를 따라 두세 군데 이상의 치액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한 군데의 치액을 절제한 후에는 다른 부위의 치액도 차례로 절제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주변의 작은 치액, 다른 말로 부치액까지 절제하게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치액 조직을 모두 절제한 후에는 지혈제가 포함된 거즈를 수술 부위에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통증. 수술 후 3-4시간이 지나면서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진통제를 투여하여 조절하는데 온수자욕을 시행하시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혈.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평상시 또는 변을 볼 때 약간씩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환자의 약 1% 정도에는 수술 10일 전으로 혈관과 상처를 봉합했던 실이 떨어질 때 배변에 의해 이 부위가 자극되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은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지만 직장 내에 고여 있다가 한 번에 배출되기도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지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대변에는 다량의 세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좌욕과 항생제 사용을 통해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염증이 심해지거나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주사 항생제 투여나 절개 배농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문 협착.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항문이 좁아지는 항문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협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섬유소를 복용하여 변의 양을 늘리거나 수지 검사를 통해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피. 수술 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항문의 피부 일부가 바깥으로 늘어나는 최피가 생성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통해 최피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재발. 수술 후에도 변비나 과도한 힘주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항문 주위의 혈관 조직이 다시 늘어나면서 치질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질 수술을 받은 분들은 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항문 부위에 지혈을 위한 거즈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의료진이 제거해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수술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수술 부위에서 조금씩 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좌욕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데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는 10일 정도가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녹아서 떨어지므로 별도의 실밥 제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예정입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액 절제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